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의 와이프는 흔히들 말하는 돌싱입니다. 쉽게 말해 이혼녀라고들 하죠. 아내와 저는 카페에서 사장과 알바 사이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아르바이트생이었고요. 취직하는 게 워낙 어려운 시기라 저 역시도 20대 후반까지 직장은 못 잡고 아르바이트나 전전하며 지낼 때였습니다. 그러다 동네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꽤나 앳된 얼굴이라 처음엔 많이 놀랐습니다. 나이를 들어보니 저보다는 4살이 많더군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만 해도 아내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꽤나 오랜 시간을 일하다 보니 사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고 그때 사장님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란 사람이 참 한심하더군요. 사장님보다는 몇 살 위의 사람이었는데 그 나이를 먹도록 일용직만 전전하면서 집에 있는 돈을 축내기만 하고 더구나 여자도 밝히는지 여러 번 여자 문제로 다툼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나이도 얼마 차이가 나지 않고 작은 가게에 둘만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나중에는 누나 동생을 할 정도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장님의 부부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줄 때도 있었고 또 사장님이 안쓰럽게 느껴질 무렵 제가 취업을 하게 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일을 그만둔 이후에도 이따금 연락을 주고받다가 몇 개월이 지났을 때부터는 아주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새로운 직장에서 적응을 하기 위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라 사장님을 잊고 지냈었죠. 그렇게 2년이 지났을 무렵 저도 직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적응했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여유가 생길 무렵 다시 사장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내는지 오랜만이라 얼굴을 보고 싶다고 말하는 사장님의 연락에 저는 한 달음의 약속을 잡고 정말 오래간만에 사장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예전에 기억하던 얼굴보다는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지난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사장님께 듣기로는 평소 문제가 있던 결혼 생활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 있던 자식도 남편에게 떠넘기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녀가 혼자서 살아가기에는 너무 팍팍한 현실에서 많이 힘들다며 울음을 터뜨리는데 예전에 밝았던 사장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저로서는 정말 마음 한켠이 아려오더군요. 그날 기울인 술잔 때문이었는지 평소에 저도 모르게 사장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저희는 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고 연인이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항상 있었는데 사장님을 만나고부터는 그런 외로움들이 싹 가셨습니다. 사장님 역시도 여자 혼자서 힘든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외로움과 고된 마음을 저에게 치유를 받는 모습이었고 그렇게 서로에게 의지하고 기대면서 예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연애 감정이 깊어질수록 저는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 사람과 꼭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현실적으로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걱정이 되더군요. 그렇다고 이렇게 연애만 하면 그녀가 언제든지 떠나버릴 것만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쯤 아내 역시도 은근히 결혼을 생각하게 하는 말들을 꺼냈습니다.
더 이상은 미루면 지금 아내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부모님께 모든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고 결혼 승낙을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외동아들이 이혼녀에게 장가를 간다고 하니 반대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려던 찰나 아내가 저희 부모님을 설득해 보겠다며 나섰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아내가 저희 부모님을 설득시킨 건진 모르겠지만 한 달이 지날 무렵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무뚝뚝한 외동아들을 키우시다가 살갑게 구는 며느리가 예뻐 보이셨는지 이내 허락을 하셨고 이후로 결혼까지는 아주 무난하고 별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내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신혼생활이 이어져야 할 때 아내는 이혼을 하면서 두고 온 딸 생각에 우울증이 생겨버렸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따금 저 몰래 딸아이 사진을 보기도 하고 전 남편에게 연락을 해 딸이 보고 싶다는 이야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식이 없어서 어떤 마음일지 상상도 못하겠지만 꽤나 마음이 아팠나 봅니다. 결국 몰래 시름시름 참던 아내는 제게 딸아이가 보고 싶다고 3개월에 한 번씩만이라도 얼굴을 보면 안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천륜을 제가 끊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길래 그래도 좋다고 허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나중에 제게 얼마나 큰 후회로 돌아올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허락을 한 이후로 이따금씩 주말에 딸아이를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몇 번을 만나다 보니 눈에 띄게 밝아진 아내를 보며 저는 안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린 후 약 1년이 지났을 무렵 아내는 제게 뜬금없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딸아이를 우리가 데려와서 키우자는. 저보고 딸아이의 아빠가 되어줬으면 한다는데 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애초에 그런 약속을 하고 했던 결혼도 아니었고 저 역시도 아내와 저 사이에서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계획에도 없던 입양이라니. 저는 한사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제게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저보고 그런 이기적인 사람인 줄 몰랐다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데 저 역시도 억지를 부리지 말라고 맞받아 쳤습니다. 아내는 제게 원망 가득한 눈빛을 날리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고 저 혼자 일주일을 애가 타서 아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딱 일주일 후 아내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저를 대하는 태도는 이전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냉랭하기 그지없는 말투와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눈빛 등 정말 저를 차갑게 대하더군요. 아내와 이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노력을 했지만 전혀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그렇게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며칠이 지났을 때 우연히 아내가 전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과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내용인즉 이혼을 하기 위해 트집을 잡아야 하는데 좀처럼 트집 잡을 게 안 보여서 힘들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전 어처구니가 없어 아내가 통화하고 있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전화기를 뺏었습니다.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었지만 분명 한 번은 들어본 아내의 전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지금 전 남편이랑 어떤 모의를 해서 이혼할 구실을 만들려고 하냐고. 니네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절대로 이혼 같은 건 해줄 생각 없으니 꿈 깨라고 했습니다. 정말이지 아내가 너무 미웠습니다. 아내와 결혼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큰 결심을 한 끝에 힘들게 이룬 가정인데 한순간에 마음이 바뀐 아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제게 다가오지를 말던가
기껏 이룬 가정을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퇴근길에 저는 뺑소니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후문 신호등을 건너고 있던 제게 흰색 승용차가 와서 저를 들이받고는 사라졌습니다. 생각보다 사고는 컸었고 저는 그 사고로 한동안 병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2주가 지날 무렵 제가 눈을 떴을 때는 뺑소니범이 잡힌 상태였고 범인은 아내의 전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거나 생판 모르는 남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아내의 전남편 이름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계획적이었다는 게 소름이 돋았고 만약 제가 이 사고로 죽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동기도 뚜렷하고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이 있어 아내의 전남편은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아내 역시도 공범으로 제가 지목하여 수사를 한 결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저의 동선을 알려준 혐의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혼이 여의치 않자 살인 계획까지 꾸민 두 사람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도대체 평범하게 살고 있던 제게 이 사람들이 나타나 제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